600슬라에 조급해진 머스크. 트위터에 시간 5%도 안 써. 테슬라 주가가 추락하고 있다. 연초 1200달러 안팎이던 주가가 600슬라로 주저앉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에 발목이 잡힌 데다 성추문까지 터지며 CEO 리스크가 정면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6.42% 떨어진 663.9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나스닥이 0.3%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낙폭이 유독 컸다. 테슬라 주가가 700달러를 밑도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주가는 45% 떨어졌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의 생산 차질 등 기존 악재의 머스크의 성추문이 더해지면서다. 지난 19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머스크가 2016년 스페이스X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회사가 25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 인수의 잡음을 겪으면서 머스크가 테슬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자 머스크는 투자자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20일 그는 트윗을 통해 트위터 인수에 내 전체 시간의 5%도 쓰고 있지 않다며 테슬라가 하루 24시간 내내 마음에 있다고 썼다. 머스크는 전날 텍사스에 건설 중인 테슬라 공장과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장 스타베이스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또한 여자친구와 걸어가는 남자가 다른 여성의 시선을 빼앗기는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성추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목적의 공격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공매도 규제 마이클 버리, 이번에는 애플의 공매도 걸어.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마이클 버리가 NA 증시 대장주인 애플에 공매도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NA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테슬라에 공매도를 걸었던 마이클 버리가 올해는 그 타겟을 애플로 잡은 것이다. CNBC는 마이클 버리가 애플에 대해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으로 지난 1분기에 20만 6천 주를 매수했다고 전했다. 애플 주가는 올해 주식시장 폭락세 속에 24%나 내려가 마이클 버리의 이익이 이미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서브프라임 시디를 상대로 대규모 공매도를 걸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 유명해졌다. 거의 모두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혼자만 역으로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낸 마이클 버리는 일약 공매도계의 전설이 됐고 영화 더 빅숏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배트맨 크리스천 베일이 주인공을 맡은 더 빅숏은 마이클 버리를 전 세계 유명 인사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담당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당시 공매도를 활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마이클 버리는 지금 주식시장 상황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2008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고 터지면서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재산을 잃으면서 손해를 봤는데 지금 2022년에는 주식시장 버블이 엄청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장기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고 그런 돈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갔다.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것이 마이클 버리 판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된 장기 초저금리가 현재 미국 주가를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마이클 버리는 S&P 500이 1862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S&P 500은 39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클 버리 예상이 맞는다면 S&P 500은 앞으로 무려 54%나 추가 하락한다는 의미가 된다.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버리가 애플에 대한 공매도로 얼마의 돈을 벌어들일지 벌써부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테슬라 대항말 하더니 해도 너무한 생산 차질에 너도 나도 손절. 2021년 11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 이야기입니다. 리비안은 200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 엔지니어 로버트 스카린지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승용차에 집중해 시장 파이를 키웠다면 리비안은 미국에서 인기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픽업 트럭을 주력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테슬라의 무서운 성장세를 목격한 시장에서는 리비안이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승용차는 잘 만들고 있지만 지난 2019년 공개한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은 아직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2021년 출시할 것이라 했지만 거듭 연기한 뒤 2023년부터 판매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내놨습니다. 조급해진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4월 7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기가팩토리 개막식 사이버 로데오에서 행사가 끝나기 직전 예고 없이 사이버 트럭을 무대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는 2023년부터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것이라 말했고 발표가 끝난 뒤 무대 위 사이버 트럭에 올라 차를 몰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리비안은 픽업 트럭 R1T,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 아마존 운송용 차량 EDV700 등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 4개가 들어가는 R1T는 800마력에 최대 토크는 12.5kgm입니다. 2021년 9월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양산을 시작한 9월 이후 5주간 하루 평균 1.5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국민차인 픽업 트럭이 전기차로 나왔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리비안은 픽업 트럭 출시 2개월 만에 나스닥에 입성했습니다. 기업 공개 당시 공모가는 $78였는데요. 상장 첫날이었던 11월 10일 100.73달러로 30%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일 뒤인 11월 16일에는 172.0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에선 테슬라도 리비안의 등장에 위협을 느낄 것. 테슬라는 2019년 발표한 사이버 트럭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걸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리비안 대세론이 나왔죠. 하지만 그 뒤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리 하락세를 그려 2022년 5월 18일에는 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의 약 3분의 1, 최고가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거죠.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 주가가 최근 공모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요즘 말이 많은데요. 최고가 대비 낙폭률을 보면 쿠팡은 리비안에 비해 양반인 셈입니다. 리비안 주가가 주저앉은 이유는 우선 회사가 약속한 만큼 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안은 기업 공개 당시 2022년 전기차를 5만 대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1일 절반 수준인 2만 5천 대로 낮췄습니다. 5월 초 기준 리비안 차량 예약 물량은 9만 대입니다. 매년 2만 5천 대씩 만든다면 지금 예약해도 4년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던 걸까요? 포드는 2022년 5월에만 리비안 주식을 2차례 매각했습니다. 매각 규모는 1억 8,820만 달러입니다. 포드는 4월 말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리비안 주가 하락으로 올 1분기에만 54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가 총 1,500만 주를 매도하면서 보유 주식은 1억 200만 주에서 8,690만 주로 줄었습니다. 지분율은 9.7%가 됐죠. 베이징에 말술에 다니던 중국. 20년 만에 무인인 로보택시가 달린다. 필자가 말이 끄는 수레를 처음 본 곳은 베이징이다. 1998년 말 중국 베이징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한 노인이 말이 끄는 수레를 몰고 가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던 기억이 난다. 바로 그곳 베이징에서 지난 4월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중국 자동차 시장 얘기부터 하고 다시 살펴보자. 중국 인구는 14억 1260만 명에 달한다. 그럼 14억이 넘는 인구가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는 몇 대나 될까? 정답은 약 3억 대다. 작년에만 2628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가 팔리는 등 중국은 한 해에만 한국 자동차 등록 대수보다 많은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거대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국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독일,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늦게 내연 기관차 산업에 진입했기 때문에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녔다. 하지만 중국은 새롭게 떠오는 전기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보다 빠르게 전기차 전환에 나섰다.
결과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352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기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빠르게 나서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테슬라를 포함한 글로벌 초일류 자율주행 기업이다. 베이징에서 최근 자율주행 관련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베이징시 정부가 바이두와 포니 AI에게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이로써 두 업체는 베이징 교외에 위치한 6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자율주행 시범 지역인 이장에서 공개 도로 주행 테스트 실시가 가능해졌다. 자율주행 기술에 올인하고 있는 검색업체 바이두는 해당 지역에서 100대가 넘는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 로보택시라고 하지만 완전한 무인화는 아니고 운전석에 착석했던 안전요원이 보조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장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직접 취재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두 무인 로보택시는 앱을 이용하여 호출이 가능하며 시범 운영 기간이라 승차 요금도 무료다. 현재 바이두 무인 로보택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100여 대가 운행 중이며 서비스 지점은 6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두는 본격적인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서두르고 있다. 웨이동 바이두 스마트주행 사업부문 부총재는 이번에 무인화는 운전석에 있는 안전요원을 보조석으로 옮겼으며 올해 말까지 아예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두의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인 아폴로 문의 가격은 48만 위안이며 5년간 감가상각할 경우 매달 약 8천 위안의 비용이 발생한다. 웨이동 부총재는 이 정도 가격이면 공유 차량으로 사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레벨 3으로의 전환에는 기술적 개선뿐 아니라 제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은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신차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신차 기준 자율주행 시스템 침투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GM89 니오 사고, 소로스의 전기차 사랑. 조지 소로스는 전기차에 꽂힌 모양입니다. 1분기 포트폴리오 매수 톱은 리비안으로 600만 주를 추가 매수해 보유 주식이 1983만 주에서 2588만 주로 늘었습니다. 리비안은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며 한때 시가총액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과 기술주 리스크로 주가가 70% 넘게 하락했습니다. 소로스는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것 같네요. 소로스의 전기차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인 니오를 새롭게 편입했는데요. 1분기에 1억 180만 주를 샀습니다. 반면 완성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 주식은 126만 주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확신의 전기차 러버. 또 소로스는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기술주 우려에 따른 조정으로 해석되네요.